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내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라면서 그게 무슨 자랑이야? 이런 집안이 우리 집안과 어울린다고 생각해? 어머니, 저에게 모욕을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만은 욕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건방진년. 하얀 드레스보다 더 눈부셔야 할 오늘. 딸의 행복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이날 이후 친어머니의 분노가 운명의 소용돌이를 휘감는데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화려한 웨딩홀. 샹들리에가 빛나는 천장 아래 하얀 드레스를 입은 박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31살의 간호사인 서연은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채 1시간도 가지 않아 산산조각 났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 어머, 저기 오시는 분이 신부 어머니래. 정말요? 생각보다 수수하게 입으셨네. 하객들의 수군거림 사이로 김은주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64세의 은주는 검소한 한복 차림이었어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다른 하객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죠. 서연은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손등의 벤주름과 굳은 살이 그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숙이 은주에게 다가왔죠. 명품 한복에 진주 귀걸이를 한 명숙은 한의원 원장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은주가 공손히 인사했어요. 하지만 명숙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참, 정말 오셨네요. 요양보호사 하신다며?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40년째 환자분들 돌보고 있습니다. 40년이나요? 그래서 뭐 대단하신 건가요? 명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님, 제발. 서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명숙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명숙은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딸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하객의 시선이 은주에게 쏠렸습니다. 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숨이 막혔죠. 시어머님, 그만하세요. 서연이 외쳤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3대째 의료계 명문이야. 그런데 요양보호사라니. 명숙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말이 좋아 요양보호사지. 결국 남의 뒷바라지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눈빛에 담긴 무언가를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갑게 가라앉은 결연함 같은 것이었죠. 명숙은 하객들을 향해 크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일로 불편하셨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는 다시 은주를 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집에 오실 때는 뒷문으로 오세요.
청소 아줌마들 출입구 있잖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이어야 할 오늘. 꿈꾸던 결혼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신랑은 멀리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명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부인,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오늘은 제 딸의 결혼식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은주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명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것엔 대가가 따릅니다. 명숙은 비웃었습니다. 대가, 요양보호사가 무슨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야? 은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연의 손을 잡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식은 그렇게 엉망으로 진행됐어요.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SNS에는 벌써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서연은 부케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이 순간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의 모욕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은주는 식장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접니다. 내일 오전 회의 소집하세요.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40년 만에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여의도의 한 고층 빌딩, 50층 전체를 사용하는 프라임 휴먼 케어 그룹 본사였습니다. 국내 최대 의료복지재단, 전국 200개 요양시설과 50개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죠. 연 매출 4조 원. 의료복지업계에서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 20명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이사장님, 그들이 고개 숙여 인사한 사람. 바로 김은주였습니다. 어제의 검소한 한복 차림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은주는 카리스마가 넘쳤죠. 앉으세요. 은주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사장님, 40년 만에 직접 나오신다고 하셔서 모두 놀랐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제가 그동안 현장에만 있었으니까요. 은주가 이 재단을 설립한 건 40년 전이었어요. 의대를 나와 큰 병원에서 일하던 젊은 의사 시절, 그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죠. 진료실에 앉아 환자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은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병인 자격 요건을 갖추고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현장을 모르면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은주의 신념이었죠. 그 후 2008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활동하기 시작했죠. 낮에는 요양원에서 환자를 돌봤어요.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밤에는 사무실로 돌아와 재단 운영을 지휘했죠. 아무도 이사장의 정체를 몰랐어요. 현장 직원들은 은주를 그저 성실한 동료 요양보호사로만 알았습니다. 심지어 딸 서연조차 최근까지 몰랐어요. 엄마는 그냥 요양보호사야. 서연은 그렇게 믿으며 자랐죠. 은주는 일부러 딸에게도 숨겼습니다. 진짜 삶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을 돌보는 마음의 소중함을.
하지만 어제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 그것은 은주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딸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본 순간 은주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최명숙 가족에 대한 자료 준비됐나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네, 이사장님. 최명숙 씨는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합니다. 남편과 아들은 남편 정기호는 한빛제약 대표이고 아들 정우진은 그 회사 이사입니다. 은주는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빛제약, 중견 제약회사로 연 매출 500억 규모였어요. 그리고 은주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죠. 한빛제약의 주요 거래처가 우리 산하병원들이군요. 맞습니다. 전체 매출의 60%가 저희 계열 병원에서 나옵니다. 은주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계약 재검토 들어가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너무 큰 결정 아닙니까? 큰 결정이죠. 하지만 필요한 결정입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요양보호사를 무시하는 사람들, 약자를 깔보는 사람들. 은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의 모욕이 떠올랐어요. 딸이 흘린 눈물이 선명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세상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걸요. 홍보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럼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세요. 내일 오후 2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요? 무슨 내용으로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수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일하고 있겠죠. 무시당하고 깔보이며 그래도 묵묵히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 프라임 휴먼케어 그룹 이사장의 정체 공개. 그리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캠페인. 은주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임원들은 숙연해졌어요. 40년간 현장을 지킨 이사장의 무게가 느껴졌죠. 회의가 끝나고 은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어제 내 결혼식을 망쳤구나.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서연은 울먹였어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대응 못해서 그래. 서연아. 은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가 이제 나설게. 너는 그냥 지켜보기만 해. 무슨 말이야, 엄마?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일 뉴스 보면 알게 될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은주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간 쌓아온 힘. 이제 그걸 사용할 때가 왔어요. 약자를 무시하는 세상에 경종을 울릴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최명숙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이었어요. 다들 의사, 변호사, 사업가 부인들이었죠. 명수가 어제 결혼식 어땠어?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명숙은 티를 홀짝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말도 마. 완전 최악이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명숙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신부 엄마가 요양보호사래. 뭐? 요양보호사?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명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40년이나 했대.
도대체 우리 아들이 뭘 보고 그런 집 딸을 선택했는지. 에구, 명숙이 너 고생 많겠다. 맞아. 요양보호사 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명숙은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어제 똑바로 말해줬어.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 잘했어, 명수가.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게 중요하지. 맞아. 안 그러면 나중에 더 문제야. 명숙은 우쭐해졌어요. 친구들의 지지에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명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정기호였죠. 여보, 무슨 일이야?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기호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밥 먹는데. 왜? 당장 집으로 와. 큰일 났어. 무슨 큰일? 명숙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프라임 휴먼 케어 그룹에서 연락 왔어. 우리 회사랑 계약 재검토한대. 뭐? 계약 재검토? 명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왜 갑자기? 아무 문제 없었잖아. 나도 몰라. 근데 심상치 않아. 당장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 나 먼저 가봐야겠어. 거실에는 남편 기호와 아들 우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명숙이 물었어요. 기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프라임 휴먼 케어 그룹에서 온 공문이야. 우리 회사 납품 계약 전면 재검토한대. 재검토? 그게 무슨 소리야? 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상 계약 파기라는 뜻이에요, 엄마. 계약 파기? 명숙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거기엔 차갑고 공식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품질 관리 문제, 윤리 규정 검토, 협력사 재평가.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기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 그게 더 이상해. 그럼 왜 갑자기?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정말 큰일이야. 우진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회사 재무제표가 떠 있었습니다. 프라임 휴먼 케어 그룹이 우리 매출의 60%예요. 이 계약이 끊기면 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진다는 뜻이었죠. 명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갑자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때 명숙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최명숙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데일리 뉴스 기자입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명숙은 화들짝 놀랐어요. 결혼식? 무슨 결혼식? 어제 며느리 되시는 분 결혼식에서 신부 어머니를 모욕하신 게 맞나요? 뭐라고요? 명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식장에 계셨던 하객분이 영상을 제보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다고요. 아니. 명숙은 말을 더듬었어요.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일 기사 나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기호가 다가왔습니다. 기자래. 어제 결혼식 일을 취재한대.
가족 모두 얼어붙었어요. 우진이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SNS 봐요. 벌써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화면에는 어제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이 은주를 모욕하는 모습, 요양보호사를 무시하는 발언. 조회수는 벌써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들은 악플로 가득했죠. 저게 사람이에요? 직업으로 사람을 무시하네.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정말 화난다. 저런 사람이 한의사라니. 병원 안 가야겠다. 명숙은 휴대폰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순식간에 자신이 악인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우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명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프라임 휴먼 케어 그룹의 계약 파기, 언론의 취재, SNS의 악플,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었죠. 그때 명숙은 문득 떠올렸습니다. 어제 은주가 했던 말, 모든 것엔 대가가 따릅니다. 설마 이게 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요양보호사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명숙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프라임 휴먼 케어 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단상에 김은주가 올라섰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분이 이사장이라고? 40년간 정체를 숨기고 요양보호사로 일했다던데. 은주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휴먼 케어 그룹 이사장 김은주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저는 40년 전 이 재단을 설립한 뒤 줄곧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해왔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현장을 모르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주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의 기저귀를 갈았고 밥을 먹였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재벌 총수가 그런 일을 했다니.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은주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그들을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틀 전 제 딸의 결혼식에서 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은주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대형 화면에 결혼식장 장면이 나왔어요. 최명숙이 은주를 무시하는 모습, 요양보호사를 깔보는 발언. 기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닌 슬픔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은주는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프라임 휴먼 케어 그룹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은주는 한 장의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 재단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에 윤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윤리 규정이요?
약자를 무시하거나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이건 엄청난 뉴스였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프라임 휴먼케어 이사장, 40년간 요양보호사로 살아. 재벌 총수의 눈물, 딸 결혼식에서 당한 모욕. 요양보호사 무시한 한의사 가족, 누구? 저녁 뉴스 메인을 장식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였죠. 최명숙의 집. TV 화면을 보던 명숙은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기호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회사로 전화가 미쳐. 거래처들이 다 계약 취소한대. 뭐? 프라임 휴먼케어 그룹뿐만 아니야. 다른 병원들도 우리 회사 약품 안 쓴대. 우진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의원도 난리예요.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명숙은 주저앉았어요. 이틀 만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의 한의원 앞에는 항해 문구가 붙었어요. 요양보호사 무시하는 한의원. 여기서 진료받지 마세요. SNS에는 한의원 위치가 공유됐습니다. 악플이 쏟아졌죠. 저런 사람한테 침 맞고 싶지 않아요. 환자를 무시하는 의료인이라니. 영업 정지시켜야 합니다. 명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휴대폰엔 협박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정부에서 특별조사팀이 꾸려졌어요. 한빛 제약에 대한 전면 감사였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의혹, 약품 관리 부실, 허위 광고, 쌓여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사실 한빛 제약은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돈과 인맥으로 묻어왔던 것들, 이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호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대표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들에 제공한 금품이 30억 원입니다. 그건 기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이사로서 공범이었죠. 명숙의 한의원에도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탈세 의혹이 불거졌어요.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8억 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세무사가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빛 제약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명숙의 한의원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집에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독촉이 왔습니다. 30억 원. 당장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명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얼굴은 파리해졌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가득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명숙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군가를 직업으로 판단했던 것, 약자를 무시했던 것, 오만했던 것. 그날 저녁, 명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최명숙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프라임 휴먼케어 그룹 법무팀입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2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형사 고발장, 리베이트, 탈세,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제안서였습니다.
명숙은 제안서를 읽으며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이사장님께서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가시든지 아니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든지. 남자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3일 드립니다. 그때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명숙은 서류를 꼭 쥐고 주저앉았어요. 제안서에 적힌 내용, 10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할 것, 그 조건으로 형사 고발을 유예하고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겠다는 것. 명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깔봤던 그 일을 이제 자신이 해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감옥에 가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프라임 휴먼케어 그룹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접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죠. 전화 너머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명숙은 무너져 내렸어요. 화려했던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가 가야 할 곳은 요양원이었죠. 다음 날 아침 6시, 명숙은 처음으로 요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원이었어요. 초라한 건물이 눈앞에 보였죠. 명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두색 조끼에 이름표, 요양보호사 최명숙. 자신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손엔 고무장갑과 청소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첫 출근이시죠? 원장이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네. 명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시키는 일 다 하시면 돼요. 원장의 목소리는 냉담했어요. 명숙의 신상을 다 알고 있는 듯 했죠.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화장실이요? 명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요양보호사가 화장실 청소 안 하나요? 원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아니면 다른 일 하고 싶으세요? 기저귀 갈기, 목욕 보조? 명숙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화장실이 낫겠네요. 시작하세요. 명숙은 청소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 명숙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고무 장갑을 끼고 청소를 시작했죠.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땀이 뚝뚝 떨어졌죠. 3층까지 다 청소하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명숙은 탈진한 채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쉴 시간 없어요.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301호 할머니 목욕 시간이에요. 들어가세요. 목욕이요? 제가요? 당연하죠. 요양보호사 일이니까. 명숙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301호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90살의 치매 환자였어요. 할머니, 목욕 도와드리러 왔어요. 명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명숙을 빤히 쳐다봤어요. 누구야 너? 요양보호사예요. 요양보호사? 또 새로 왔어? 할머니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숙은 할머니를 휠체어에 앉혔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죠. 허리가 삐걱거렸습니다.
욕실로 이동해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명숙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처음이었죠. 뭐야, 서툴러. 할머니가 불평했습니다. 조심해. 아프잖아. 죄송해요. 명숙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씻겼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투덜댔습니다. 제대로 씻기지도 못하면서 물이 차가워. 아프다고. 명숙은 참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절대 참지 못했을 말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목욕을 마치고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다음은 210호예요. 원장이 또 나타났습니다. 기저귀 갈아드려야 해요. 명숙은 210호로 갔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기저귀에서 냄새가 났죠. 명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코를 막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죠. 명숙은 기저귀를 벗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광경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토할 수도 없었죠. 손을 떨며 기저귀를 갈았어요. 한 번, 두 번, 서툴러서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할머니의 피부가 쓸려 빨갛게 변했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명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서툴 줄 몰랐어요. 첫날이 지나고 명숙은 탈의실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손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옆에서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봤어? 요양보호사 무시하던 한의사래. 맞아. 뉴스에 나왔잖아. 꼴 좋다. 이제 우리 고생을 알겠지. 명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감쌌어요. 집으로 돌아온 명숙.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남편 기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땠어? 말하기 싫어. 명숙은 소파에 쓰러졌어요. 기호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도 오늘부터 작은 약국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약을 배달했죠. 50대 중반의 나이에 배달원이 됐습니다. 우리 어떻게 된 거야? 기호가 중얼거렸어요. 아들 우진도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 우진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셋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었죠. 명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해. 생각만 해도 아득했어요. 하지만 이게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단 나았죠.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요양원에 가야 했어요. 화장실을 청소하고 기저귀를 갈고 환자를 씻겨야 했죠.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속죄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화장실 청소에 익숙해졌다는 것. 기저귀 갈기도 능숙해졌죠. 그래도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최명숙 씨, 405 청소 아직 안 끝났어요? 원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명숙은 서둘러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405호는 가장 까다로운 환자가 있는 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70대 할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였죠. 뭐야, 또 너야? 할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네, 청소하러 왔습니다. 청소? 어제도 했잖아. 귀찮게. 명숙은 참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제대로 해. 구석에 먼지 있어. 창문도 닫고 침대 시트도 갈아. 명숙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 할아버지가 명숙에게 침을 뱉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명숙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분 나빠. 내 얼굴 보기 싫어. 할아버지는 비웃었어요. 명숙은 손을 떨며 얼굴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죠. 복도로 나온 명숙.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명숙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과거에 자신도 요양보호사들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명숙은 502호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85세의 무연고 환자였어요.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죠. 할머니, 저녁 드세요. 명숙이 숟가락을 떴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입을 벌렸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밥을 먹였습니다. 맛있어요? 명숙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죠. 명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보니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했던가. 명숙은 반성했죠. 할머니, 제가 내일도 올게요. 그래요. 기다릴게. 할머니는 명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명숙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일주일 뒤, 명숙이 502호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두신 거예요. 할머니. 명숙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한 번도 울지 않던 명숙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더 잘해드릴걸. 명숙은 할머니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주름진 손,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이분도 누군가의 엄마였을 텐데. 명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요양원에 있는 모든 환자가 그렇다는 것을. 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한때는 젊었고, 꿈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장례는 무연고자 장례로 치러졌습니다. 명숙은 장례식장까지 따라갔어요. 작은 빈소에 할머니의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었을까. 명숙은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명숙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침을 뱉는 할아버지에게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힘드시죠? 화를 내는 할머니에게도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들도 명숙의 변화를 느꼈어요. 저 사람 많이 달라졌네. 그러게. 처음엔 고집불통이더니 이제 진짜 요양보호사 같아. 6개월이 지날 무렵 명숙은 신임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게 됐습니다. 처음이라 떨리시죠? 명숙이 신입에게 말했어요. 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분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그럼 돼요. 과거의 자신에게는 상상도 못할 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진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 거울을 봤어요. 6개월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따뜻해져 있었어요. 남편 기호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명숙은 처음으로 밝게 대답했어요. 502호 할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뭔가 배우는 것 같아. 기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배달하면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다들 각자 사연이 있더라.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진실해진 것 같았죠. 아들 우진도 변하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며 세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우진이 말했어요. 그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살았던 거야.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죠. 명숙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9년 반이 남았어.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았죠.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명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미안함은 많은 사람을 향한 것이었어요. 무시했던 요양보호사들, 깔봤던 사람들, 그리고 며느리 서연과 그의 어머니 은주에게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명숙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명숙은 이제 베테랑 요양보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신입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선배였죠. 선배님, 이 환자분은 어떻게 대해야 해요? 신입이 물었습니다. 천천히요.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명숙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이분은 치매가 있으셔서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세요. 그럴 때마다 처음처럼 대답해 드려야 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이분도 힘드시잖아요. 명숙은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참아야 해요. 과거의 명숙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는 진짜 요양보호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명숙은 새로 입원한 환자를 맡게 됐어요. 80대 할머니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왔었죠.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딸로 보이는 여성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명숙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딸은 명숙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혹시 최명숙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 무시했던 그 한의사?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명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딸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우리 어머니 다른 분한테 맡기고 싶은데 이해합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명숙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말했어요. 최명숙 씨가 지금 제일 실력이 좋아요. 그분이 맞는 게 나아요. 결국 명숙이 맞게 됐죠. 딸은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명숙은 할머니를 정성껏 돌봤어요.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들려주세요. 옛날? 뭐가 궁금한데? 할머니 젊었을 때요.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명숙은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일주일 뒤 할머니의 딸이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입니다. 명숙이 미소 지었어요. 딸은 명숙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요양보호사 무시하던 사람이 요양보호사가 됐다니. 명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심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엔 요양보호사를 무시했어요. 쉬운 일인 줄 알았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서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명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배웠습니다. 늦었지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명숙을 신뢰하게 됐어요. 한편 남편 기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약국 배달을 3년째 하고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거리를 누볐죠. 할머니, 약 가져왔습니다. 기호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 고마워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호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배달원이 되는 것. 처음엔 수치스러웠어요.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당당했어요. 일은 일이야. 무슨 일이든 떳떳하게 하면 되지. 기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배달 중 기호는 옛 동료를 마주쳤어요. 제약업계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죠. 기호 형? 오, 오랜만이야. 기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보다시피 배달일. 동료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형이 배달을? 그래. 먹고 살아야지. 기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형. 그때 그런 일이.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해. 편하다고요? 응. 양심에 거리낄 게 없거든. 동료는 기호를 다시 봤습니다. 3년 전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는 진짜 어른의 얼굴이었죠. 아들 우진도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3년째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짜증이 났습니다. 손님들의 무례함에 화가 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어요. 모두가 각자 힘든 하루를 살고 있구나. 우진은 손님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밤 11시 취객이 들어왔어요. 야, 담배 줘.
무례한 말투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우진은 참았습니다. 어떤 담배 드릴까요? 아무거나. 빨리. 우진은 담배를 건넸어요. 취객은 돈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우진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었어요.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힘든 하루를 보냈겠지. 우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주말, 가족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의 저녁이었어요. 오늘 할머니 한 분이 퇴원하셨어. 명숙이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저한테 고마워하시더라. 잘했네. 기호가 웃었어요. 나도 오늘 할머니 한 분이 팁을 주시려고 하시더라. 받았어? 아니, 사양했지. 그냥 하는 일인데. 우진도 끼어들었어요. 저도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뭔데? 어떤 할아버지가 편의점 앞에 쓰러지셨는데 제가 도와드렸어요. 잘했다, 아들. 명숙이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족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진실함은 남아 있었죠. 우리 많이 변했다. 기호가 말했습니다. 맞아. 좋은 쪽으로.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지만 후회는 안 해. 나도. 저도요. 가족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날 밤, 명숙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3년이 됐다. 앞으로 7년이 남았다. 힘들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배우고 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명숙은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멀리서 며느리 서연이 생각났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언젠가는 당당하게 며느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요양보호사가 된 모습으로, 진짜 사람이 된 모습으로 명숙은 그렇게 믿으며 잠들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수석 요양보호사였죠. 후배들을 이끄는 리더가 됐습니다. 선배님, 이 환자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배가 물었어요. 침착하게. 환자분의 눈을 보면서 말해요. 명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분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걸. 1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돌봤어요. 웃으며 퇴원하신 분들, 조용히 떠나신 분들, 모두가 명숙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원장이 명숙을 불렀어요. 최명숙 씨,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본사요? 프라임 휴먼 케어 그룹이요. 이사장님이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명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김은주를 만나는 거예요. 다음 날, 명숙은 여의도 본사로 향했습니다. 50층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10년 전에도 이곳에 왔었죠. 굴욕적인 제안을 받으러.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떳떳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은주가 앉아 있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변함없는 모습이었죠. 앉으세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명숙은 긴장하며 앉았어요. 10년이 됐네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네. 명숙은 짧게 대답했어요. 은주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의 평가서예요. 명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엔 자신의 근무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만족도 최상위, 동료 평가 우수, 신입 교육 실적 탁월. 잘하셨네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당신은 진짜 요양보호사예요.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전 요양보호사를 무시하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네요. 명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이미 받았어요. 10년 동안 당신이 보여준 모습으로요. 은주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숙이 물었어요. 요양원 운영 제안서예요. 요양원이요? 네. 경기도에 작은 요양원을 하나 짓고 있어요. 은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이 원장으로 운영해보지 않겠어요? 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한테요? 1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한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아는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해요. 명숙은 손을 떨며 서류를 받습니다. 30병상 규모의 작은 요양원. 하지만 시설은 최신식이었어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환자를 가족처럼 대할 것. 그리고 절대 누구도 차별하지 않을 것. 약속합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은주는 일어났습니다. 명숙도 따라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명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은주가 명숙을 일으켰어요.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의 적대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죠. 제 딸 서연이 보고 싶어 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은주는 명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변한 걸 서연도 알아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명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본사를 나서며 명숙은 하늘을 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지옥 같았던 날들. 하지만 그 시간이 자신을 바꿔놨어요. 명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기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경기도의 새 요양원이 문을 열었어요. 이름은 희망 요양원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명숙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원장으로서의 첫날이었죠. 가족들이 함께 왔습니다. 남편 기호는 이제 요양원 관리를 맡기로 했어요. 아들 우진은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상담사가 됐습니다. 엄마, 축하해.
우진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고마워 아들. 명숙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개원식이 시작됐어요.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박서연이었습니다. 명숙의 며느리.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서연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명숙은 숨을 멈췄어요. 시어머님, 서연이 불렀습니다. 서연아. 명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축하드려요. 원장님.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숙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서연도 명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시어머님이 변하신 거 다 알아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뒤에서 김은주가 다가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원장님. 은주가 악수를 청했어요. 명숙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10년 전 결혼식의 굴욕. 그 끔찍했던 날.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거였죠. 개원식이 끝나고 명숙은 혼자 요양원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병실, 따뜻한 조명, 환자들을 위한 공간. 이제 시작이야. 명숙은 중얼거렸어요. 진짜 시작?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명숙은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오만했던 자신, 남을 무시했던 자신. 그 자신은 이제 없었어요. 대신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됐죠.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야. 명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도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10년이라는 시간이 가르쳐 준 것. 고통이 선물해 준 깨달음이었습니다. 명숙은 미소 지으며 병실로 향했어요. 첫 환자가 입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원장 최명숙입니다. 명숙은 환자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진심이 담긴 인사였죠. 환자는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명숙은 환자를 병실로 안내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10년의 속죄 끝에 찾은 희망. 명숙은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요양원에 불이 켜졌어요. 따뜻한 빛이 창밖으로 새어나왔죠. 명숙은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제대로 된 삶의 시작.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욕을 준 사람은 몰락했고, 모욕을 견딘 사람은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한 사람보다 조용히 환자를 돌보던 손길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건 지위가 아니라 따뜻한 발자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